매도 매수 타이밍은 지금 교화 벽산 보려면은 저는 딱 3개의 기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운포TV입니다. GTX와 자연을 담다 운전 교화 벽산 불링인 아파트를 한번 자세하게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채널 커뮤니티 기능이 오픈이 됐더라고요. 앞으로 이 커뮤니티 기능을 이용해서 예고편이라든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독자님들하고 한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정 부동산 뽀개기 카페를 만들었는데 저는 운정 지역이 좀 부동산 카페들도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선의의 경쟁도 하고 경쟁적이면서도 글수도 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좀 이슈잉을 하는 것이 GTX 힐프하나 중대대에 입주하실 분들, 투자하신 분들에게도 좋고 많은 분들에게 좋습니다. 카페도 적극적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올릴 예정이니까 작은 관심이라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교화 벽산 블루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2단지 교화 벽산 블루밍 아파트입니다. 교화 벽산 아파트예요. 이 교화 벽산 아파트는 운정 1, 2지구에 속해 있는 한옥마을 2단지지만 운정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부터 있었던 몇 개 안 되는 아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로 교화 신도시로 할 것인가 운정 신도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논란도 있었고 약간의 잡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결론적으로 운정 신도시가 됐고 교화지구는 운정 신도시에 편입이 됐습니다. 1260세대 19개동 입주 2001년 입주 20년 차입니다. 20년 차 되는 오래된 아파트고요. 타입은 다양해요. 28평, 34평, 44평, 55평, 68평이 있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은 55평, 68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68평은 제가 알기로 운정신도시 아파트에서는 68평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특히 용인시도 마찬가지였지만 대형 평수를 선호하던 그때 시대 분위기를 반영한 그 당시로서는 최신식 아파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난방 방식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 매매 시세는 지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평균인데요. 55평과 68평은 이렇게 거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한두 건 정도 되고 주로 28평, 33평이 있었고 44평도 좀 있었고요. 여기서 보실 게 굉장히 운정 신도시 내에서도 좀 저평가되고 있다. 68평이 무려 3억 7,750만원 실거래가 찍혔다는 얘기는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 분양가랑 거의 비슷해요.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 34평이랑 68평 교화 벽산 아파트 이 정도면 실거주 하실 분들 입장에서 리모델링하고 어느 정도 깨끗하게 수리하는데 비용이 들겠지만 아이파크보다 여기 68평에 거주하는 것도 실거주로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관점을 달리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구는 동패초등학교, 동패중학교, 동패고등학교고 넘사벽 조경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제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수목이 20년 차의 연륜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수목이 20년 차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 생태 같은 것들이 자연적으로 조성이 돼서 새소리도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독보적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늑하고 편안하고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55, 68평대 대형 평수를 가지고 초반에는 운정신도시 개발 전에 입주했기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가요. 완전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는 조금씩 회복세를 가고 있어요. 운정신도시 개발 전에 교화지구에 들어왔었던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교화 벽산 블루밍이 하게 되면 교화 벽산 블루밍 아파트도 수혜를 받아서 새로운 버스 노선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하철 3호선 역사가 이쪽에 하나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지하철 3호선 물론 이게 언제 3호선이 생길지는 아직 한참 멀었지만 생긴다면 양쪽으로 GTX와 3호선을 이용도 할 수 있다. 거리는 약간씩 둘 다 좀 거리가 있다. 실거주 측면에서는 운전 카페 거리가 여기 있는데 파크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도 좋겠네요. 여기에 다양한 먹거리나 빵집 그리고 브런치 카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이쪽을 걸어서 나와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공원도 걸어서 갈 수가 있고요. 의료부지 종합병원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 의료부지가 이쪽으로 확정이 되게 된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리고 운정의 4대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마트 상권이 있고 이마트도 있습니다. 이쪽에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거주할 때도 여기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되니까 나쁘지 않다.
실거주로는 정말 갑이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느꼈는데 마치 그 자연 속에 있는 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정도로 제가 좀 녹지와 공원 부분은 극찬을 하고 싶어요. 일단 여기가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지은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대가 높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전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쪽이 단독주택 부지여서 이쪽 동들은 탁 트여요. 근데 이제 아이파크가 이제 조망권을 가리긴 하는데 여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산책을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측 보시면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축구공 같은 걸로 뛰놀 수 있는 이런 잔디밭도 있어요. 단지 내부도 오래된 수목들과 공원시설 자연 녹지로 아주 둘러싸여서 잘 돼 있고 외부로도 이렇게 공원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자연 녹지, 편안함, 친근감 이런 것들을 안식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실구조로는 갑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최신식 아파트는 이런 수목의 연륜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깊이는 없죠. 근데 커뮤니티 시설은 잘 돼 있잖아요. 커뮤니티 시설은 아무래도 2% 아쉬운 게 맞는 거고요. 리모델링도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전세의 경우 그리고 매매도 마찬가지겠죠. 리모델링 여부를 꼭 체크해야 되고요. 리모델링 된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은 정말 다릅니다. 전세 1, 2천 더 주고라서도 리모델링 된 집에 들어가는 게 더 좋겠죠.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안 된 집은 결로나 기타 집을 아주 세밀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순선 충당금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동호수 배치도도 중요합니다.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평수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걸 보시고 여기 토지 이용 계획도 이쪽 입지를 보고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느 동이 괜찮은지 한번 보시고 평수가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단지 내도 지대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기 1동 쪽과 2동 쪽과 3동 쪽 요 사이였나요?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여기 계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걸어서 내려야 되고 이렇게 지대 차이가 있다. 국산 블루밍 포함 구축 아파트 시세가 오른 시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 주세요. 집값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정체할 것인가 여쭤보는데 집값이 오름세와 내림세 그리고 보합세를 이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그런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자신이 직접 그런 예지력이 있다면 여기저기 투자해도 집값은 계속 오를 거 아닙니까? 굉장히 집값을 오르느냐 내리느냐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부동산은 대외 경제 변수와 거시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부분이 섞여 있고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권에 따라서 또 조세 정책에 따라서 집값이 영향을 받아요. 이번에 12, 16 사태처럼 그런 대책이 나오게 되면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나 힐프가 수혜를 봤단 말이죠. 지금 센트럴 푸르조가 6.5억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예측 불가예요. 불과 그 전까지는 이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집값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값 상승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려야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벽산 블루밍 아파트에 한해서 말씀드리고 기본적인 부분만, 그리고 비전문가가 그냥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생각하시고 전혀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의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실리시길 그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 벽산 블루밍 포함 운정의 구축 아파트가 시세가 오를 시점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GTX 초역세 아파트 부지 수요가 소진되고 운정역 SIT 대곡소사선 호재 발표 수요가 소진이 돼야 돼요.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힐프와는 지금 거의 수요가 소진되고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6.5억을 찍었다는 거는 구축 아파트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또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그 세 가지 캐슬 앤 칸타빌과 파크타운 1, 2차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만들었을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한바탕 한번 바람이 불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1억 이상 올랐어요. 여기도 수요가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일단 1차적인 부분은 지금 충족이 됐는데 2차적인 부분이 남았어요. 벽산 블루밍 아파트는 이걸 봐야겠죠. 운정 3지구 신규 분양 물량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소진도 안 되고 분양도 아직 안 한 물량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입주 물량이 운정 3지구가 다 들어찬 이후에 그 다음 구축 아파트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입주 물량은 아주 앞으로 꾸준히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운정신도시 2020년 분양 캘린더를 이쪽에다가 상단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런 운정 3지구 개발 계획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 그런 몇 년 사이에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벽산 블루밍
매도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거예요. 중간에 또 GTX 운정 역사가 개통이 있단 말이죠. 23년인데 23년에 되지 않을 거란 얘기도 많죠. 23년 아니면 24년이에요. 24년인데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서 GTX 개통 시기 뉴스 기사도 항상 눈과 귀를 열고 한번 보셔야 되고요. 지금 벽산 블루밍 아파트를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언제를 매도 타임으로 잡느냐, 어떻게 갈아타야 되느냐 집을, 그런 걸 보셨을 때 GTX 운정역 개통 시기를 잘 보시고 중대대가 내년부터 입주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수요 관심이 중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대대가 입주하는 시기들을 잘 분석하시고 올해 분양하는 대박 노블랜드라든지 중호 S클래스, 제일풍경채가 마케팅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죠. 제일풍경채도 예정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언제 분양하는지 저도 꾸준히 영상을 업데이트 드릴 테니까 이런 텀들이 있어요. 중간에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고 분양을 하고 이런 물량 사이에 어떤 부동산 정책의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면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좀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된다. 전체적으로는 3지구 물량 다 소진된 이후에 입주 물량 빠진 뒤에 구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겠죠. 단기간에 벽산 블루밍 아파트가 오를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다른 운정신도시 구축 아파트도 적용이 되겠죠. 일단 운정신도시 인프라는 계속 확충이 돼야 돼요. 확충이 되고 그래서 운정신도시가 살기 좋은 동네가 맞다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리고 수요가 이어지면 전세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내 집값이 오를 거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신다면 나의 집의 전세값을 내가 계속 올려서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느냐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값을 조금씩 올려서 주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GTX 운정 역세권과 경희 역세권 위주부터 구축 아파트가 집값이 상승할 거예요. 전세값을 상승을 동반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벽산 블루밍 아파트는 GTX 초역세 부근의 분양과 3지구 입주 물량 그리고 분양 그 사이사이에 매도 매수 타이밍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구축 아파트가 GTX 역세권 신축 아파트만큼 시세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기대는 욕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힐프와처럼 절대 벽산 블루밍은 6억 7억까지 그렇게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아요. 일산에도 꿈에 그린 원시티가 4억 중반 4억대에서 5억대 초반에 분양을 했습니다. 현재는 9억 10억이래요. 하지만 그 주변으로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바로 건너편에 있는 19단지 문천 신호 아파트라든지 18단지 대원 아파트들은 굉장히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이란 말이죠. 여기도 벽산 블루밍처럼 초반에 막 엄청 올랐던 그 기억이 있어요. 집값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랬다가 지금 다시 이제 회복세로 가고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회복세로 가고 있다고 해도 지금 일산 꿈에 그린 원시티만큼 이렇게 4억 이상 집값이 다시 회복하진 않았어요. 한 2억에서 한 2억 정도, 2억 천? 요 정도로 회복을 했단 말이죠. 분명히 구축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대로의 장점이 있고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땐 재건축도 있겠지만 그런 메리트를 가져가는 거고, 신축은 투자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청약통장을 소진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여쭤봤었어요. 그 센트럴 푸르지오가 6억 5천에 찍었다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도 한 5억 5천 6억은 가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구축 아파트였단 말이죠. 벽산 블루밍은 아니었는데, 구축 아파트는 그렇게 신축 아파트 GTX 역세와 비교하는 거는 잣대가 잘못된 거예요. 신축 아파트 GTX 역세 아파트는 힐프와는 힐프와끼리, 중대대는 중대대끼리 경쟁하는 거고요. 구축 아파트는 벽산 블루밍 아파트는 오히려 교화지구의 14단지 15단지 운암퍼스트빌이나 교화상록 덱시안과 이렇게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과 이런 거를 찾는 게 맞습니다. GTX 역세권 신축 아파트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아파트와 구축의 시세가 같이 동반 상승해서 끌어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욕심이고, 신축 아파트가 높은 가격으로 치고 올라가면 구축 아파트도 이런 세 가지 이런 수요가 다 충족이 됐을 때 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정책이라든지 거시경제 대변수에 의해서 중간중간에 GTX 운정 개통식이라든지 중대대 입주 전이라든지 지금 같은 때라든지 이럴 때 순간순간 매도 매수 타이밍이 오니까 너무 큰 욕심을 바라시지 마시고 투자로 보신다면, 그리고 갈아타실 목적이시라면 딱 타이밍을 잡으셔서 빨리 빼실 때 빼시던가, 아니면 GTX 운정역까지 개통까지 내가 한번 어느 정도 오르는지 보겠다면 대기하셨다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큰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교합 역산 블루밍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 집값과 전세가의 상승 그래프를 설명드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8평, 34평, 44평, 55평 이 네 가지를 지금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여기가 한 2007년 8년 정도 되고요. 여기가 2022년입니다. 네 개의 그래프 모두요. 이 푸른색이 집값이고 이 붉은색이 전세가예요. 28평을 보면 하락을 했다가 지금 거의 회복세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전세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회복세를 해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34평도요. 우상향, 미세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44평을 보면 고점을 찍었다가 내려가서 아직 고점을 거의 근접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일직선화, 전세가도 좀 일직선화, 이렇게 우직선화 형상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투자의 관점에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가가 미묘하게 상승을 하는 것이 집값이 상승이 하고요. 전세가가 그냥 이렇게 보합세를 유지하면 집값도 보합세란 말이죠.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소형평대가 선호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합 역산 블루민도 투자 관점에선 28평, 34평이 선호가 된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소형 평수를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벽산 블루밍이 실거주도도 굉장히 좋은 녹지의 왕 같은 아파트를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대형 평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거주형으로 대형 평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도 매수 타이밍은 지금 교합 벽산 블루밍은 저는 딱 3개의 기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대대 입주장 전, 지금부터 중대대 입주장 전 한 1년을 보시고요. 시세. 중대대 입주 후에는 GTX 개통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통 때 얼마를 하는지 보시고요. GTX 개통 후에는 3지구 추가 물량들이 그 사이 분양도 많이 할 테지만 입주가 또 쏟아질 거란 말이죠. 이때는 정체가 예상돼요. 이때는 장기 보유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텀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언제 갈아탈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기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투자해 보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보세요.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 부분 꼭 체크하세요. 30년이지만 이제는 강화가 돼서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안전진단 기준이 안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불안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진단 기준은 이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다는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 강화가 30년 이후로도 또 5 플러스 5년까지 봐야 돼요. 요즘엔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30년이 됐다고 여기 이제 무너질 거야, 위험해, 재건축해야 돼, 이렇게 평가를 잘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안 해주니까 재건축을 보고 지금 여기를 투자하기에는 너무 길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벽산 블루밍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많은 분들이 요즘 성원해 주시고 시청도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은정부동산 뽀얘기 카페나 거기도 양질의 컨텐츠를 많이 올리고, 그리고 운포TV도 계속 은정부동산에 대해서 가급적 팩트를 이야기하되 단점을 얘기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장점 위주로 좀 부각시켜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튜브의 은정신도시 얘기 들어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외지고 교통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저변에 깔린 인식은 어느 정도 주민들 스스로가 개선해 나가고 부동산 카페 글도 한번 참여도 하면서 좀 이슈화 시키면서 좀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희망이 큽니다. 종병도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은, 그런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종병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종합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대 수요, 기대 가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가치가 굉장히,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한번 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좀 화제를 좀 끌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